반갑습니다. 이해농 나파의 친구입니다. 오늘 이렇게 수단 장학회 미사가 있다고 해서 또 저더러 미사를 함께 봉헌하면 좋겠다고 해서 아주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복음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지만 아무래도 또 수단 현지 소식이 어떤지 아마 수단 장학회 후원자들이 계신 분들로서 연구자님들로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수단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제가 몇 군데 여기저기 다녔습니다만 제가 워낙 말이 많은 사람이라 끊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짧게 한 2시간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먼저 간단히 우리 슬라이드를 좀 보고 그 다음에 혹시 궁금하시거나 그런 거 있으면 묻고 질문하시고 대답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제가 막 혼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것이 참 좋더라고요. 수녀원에 2번 갔는데 첫 번째 수녀원에 가서는 실패했습니다. 저 혼자 많이 이야기하니까 소행들이 근데 질문하니까 아주 좋은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수단에 대해서 수단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적도 적도가 아마 이 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적도 위에. 그래서 원래 수단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카르툼이 이만큼 있고 원래 수단은 그런 나라였는데 2011년에 30년 이상 독립전쟁을 해가지고 남쪽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많고 북쪽에는 이 아랍 모슬림들이 많은데 그래도 여기 전부 오래된 그런 모슬림 관습 때문에 관습이나 이런 것은 모슬림 관습을 많이 따라가는데 그런데도 이 남쪽에 있는 이 수단 사람들이 우리가 독립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거기는 그리스도교 문화가 많이 정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 빨갛게 된 그 부분이 남쪽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 지명을 찾으면 사우스 수단, 사우스 코리아, 사우스 수단 이렇게 우리나라와 아주 가까운 나라입니다. 지명에서는 사우스 코리아하고 사우스 수단이 되어 있으니까요. 아주 가까운 나라입니다. 예, 그다음 볼까요? 예, 제가 떠나기 5일 전에 우리 이사장님하고 영동에서 찍었는데 그때 모습이 저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사진을 볼까요? 돌아올 때는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32km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다음에 사진도 또 볼까요? 제가 이제 이사장님한테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저희 닭고기를 닭갈비죠? 닭갈비를 사주셨는데 집에 와서 사진을 현상해 보니까 제가 더 빼빼지고 이사장님이 더 통통해지고 그 다음 사진 볼까요? 갈 때 제가 김정은으로 갔는데 북한 평균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는 우리 이원석 씨님도 로마에서 공부만 하다 보니 밥 먹고 공부만 하면 이렇게 돼요. 이제 우리 다이어트 기도가 있죠? 그 다이어트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 저를 빼빼하게 만들어주세요. 근데 그게 어려우시면 옆에 사람들을 좀 뚱뚱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 모습이었잖아요. 이원석 씨님. 그러죠? 근데 제가 106kg였습니다. 106kg인데 수단에서 가장 힘들 때 귀에서 윙윙윙 소리가 나고 앉았다가 일어나면 눈이 잘 안 보이고 이럴 때는 재보니까 74kg였어요. 32kg가 날아갔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 구로삼동 본당에서 구로삼동 지휘자들도 있는데 해년마다 새해 인사가 신부님 올해는 출산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수단에서 13분을 출산하고 74kg니까 32kg면은 애가 태어나면 3kg에서 3.5kg라면서 아이 10명을 출산하고 왔습니다. 저가 10시부터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사우나 시간입니다. 그냥 8시에서 10시까지는 일을 하기가 그런대로 우리에게는 참 일하기 좋은 시간인데 그러니까 일을 일찍 시작합니다. 우리 직원들도 7시 반까지 오라 해가지고 밤 먹이고 30분 동안 8시부터 1시까지 일을 하게 되는데 저는 같이 우리 한국 사람 좀 저기 있잖아요. 성질도 보고 뭐 빨리빨리 해내야 되고 그런 거. 근데 하다 보니까 나중에 탈진이 되고 이제 말라리아에 걸리고 막 이러는데 10시부터 4시까지는 사우나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절로 제가 보기에 2가지 이유
그 날씨 때문에 이렇게 운동 뭐 따로 뭐 운동하지 않아도 오늘 또 누가 그런데 우리는 이상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글이 써졌는데 어떤 나라에서는 살을 빼기 위해서 하루 종일 걸고 어떤 나라에서는 음식을 얻기 위해서 하루 종일 걷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 음식 그 하루 먹을 것을 위해서 하루 종일 걸어가지고 물도 하루 종일 걸어서 떠는데 어떤 나라에서는 이제 뭐죠?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게 있잖아요. 좀 이렇게 비유해서 한 것인데 어쨌든 그런 상태로 그래서 두 가지 첫 번째 날씨 때문에 따로 운동을 하지 않아도 그냥 빠져요. 그래서 제가 좀 다이어트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3개월 수당 패키지 관광해가지고 아시면은 우리 이사장님이 계시지만은 제가 검사했는데 제가 콜레스테롤이 300 얼마였죠? 네, 340이나 됐는데 아주 깨끗해지고 간도 지방간이었는데 아주 깨끗해지고 모든 것이 다 깨끗해져서 하느님께서 아주 공평하시다고 그래서 건강상으로 오히려 좋아져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한국에서 이렇게 잘 먹었어요. 제가 본당에서 신자를 소풍할 때 저에게 제일 먼저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렇게 돼지고기를 하나를 구워가지고 발을 뜯어서 저에게 제일 먼저 바베큐로 이렇게 잘 먹고 살아는 것이 느꼈습니다. 담배도 피우고 있어요. 자, 근데 참 불쌍하게 제일 먼저 봤을 때 매일 보는 아이들의 모습이죠. 저 모습이죠. 되게 신발을 없고 옷을 입은 아이도 있고 안 입은 아이도 있고 옷 한 번 입었다면 빨래라는 것은 거의 없죠. 빨래는 없고 옷이 떨어질 때까지 그 떼국물 껴가지고 물도 그 맑은 물도 아니고 빨래할 때 가끔 봐요. 비누도 없이 그 더러운 흙탕물에다가 다시 빨아가지고 널어서 입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아이들이 다 이렇습니다. 저 뒤에 가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변태하게. 그죠? 그 다음 볼까요? 되게 만나는 아이들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냥 찍은 사진입니다. 이제 이렇게 지나가다 인사하면서 우리 학교 이쪽 뒤에 건물 보이죠? 저게 이제 우리 수단장학교에서 이번에 지금 초등학교 모습입니다. 학교 앞에서 우리 운동장에서 찍은 거죠. 그 다음 볼까요? 이 아이들은 길거리 아이들인데 우리 김동길 우리 자원봉사대죠. 아이들이 그 와우에 가서 우리 요한이 존이 이제 저기 가가지고 저 존이라네요. 거기서 존이라니까 존김입니다. 어쨌든 그 아이들은 길거리 아이들인데 그냥 저렇게 접시에다가 그 우갈이라고 옥수수를 줘가지고 그냥 숟가락을 놓고 손을 빨아먹는 식으로 저렇게 식사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아이들이 얼마나 배고팠으면은 그 나이촌 같은 마을에 나완저촌에 이렇게 곡식을 실어다 주면은 나도 몰랐는데 아이들이 갑자기 차 위에 올라와요. 나는 얘놈들이 차를 또 타고 어디 가고 싶어가지고 그러더라고. 내리라고 그러는데 조금 있다가 하는데 내린다고 그걸 막 저기 한데 그 지금 저기 보니까 옥수수가 아니라 수수알입니다. 수수알. 그거를 해가지고 밑에 이제 땅에 떨어지면은 그거를 긁어 모아가지고 물에다가 받쳐가지고 흙을 걸러내고 이렇게 먹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이 극도의 가난이 이제 그 세상 그 세계인 거죠. 여기는 지금 벼락 맞은 학생이 거기에 산이 많이 없습니다. 평지입니다. 벼락 맞은 학생이 이제 그 학생 우리 거기 주례하는 신부가 케냐의 가리우키 우리 공동체 파드 가리우키인데 가리우키 신부하고 같이 가가지고 그 집을 방문했는데 바로 무덤도 바로 집 앞에예요. 근데 그 뭐라죠? 그 학교에서 그렇게 벼락이 치거나 비가 오면 나무 밑에 들어가지 말라고 해도 아이들이 그걸 잊어버리잖아요. 나무 밑에 들어가서 벼락이 많아요. 벼락이. 그래서 평지에 우리는 아마 산이 많아서 벼락이 산에 때리는 것 같아요. 많이. 근데 우리는 평지에 가지고 이렇게 집 있는 벼락이 많다고 하는데 그 집에 갔을 때 그 다음 사진 보세요. 그 아이가 살던 집 저런 집이에요. 그러니까는 제가 그런 것을 처음에 간 순간 제가 미국에 그 우리 한인 공동체에 가서 한 3년간 봉사했는데요. 그때 그 미국 설레쇼 신부가 저에게 그러더라고. 아주 한국에서 왔다니까 반가워하고 우리 아버지가 6.25 때 명나라 갔는데 부산에서부터
군수사에서 이렇게 부산 군수사에서 대전까지 기차로 군수물자를 실어가지고 왔는데 처음에 그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갔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돼지막도 못한 데서 살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얼마나 자존심이 나에게 상하니까 그죠? 근데 그런데 요즘은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기뻐한다고. 왜냐면은 미국의 고속도로에 앞에도 한국차, 뒤에도 한국차, 옆에도 한국차가 같이 달리고 있으면 야야 봐라 내가 가서 싸웠던 나라에 사람들이 저렇게 발전해서 저렇게 차가 우리나라에 굴러다닌다 그러면서 아주 기뻐한다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한국이 몇십 년 만에 딴 세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들었을 때 처음에 우리나라 사람들 동물 축사만 또 못한 데 산다고 그런 이야기 들었을 때 굉장히 기분이 나쁜데 아마 그 말 표현 않지만 동물 축사를 했어요. 그 어떤 집에 가면은 우리 서정원 선생님이 오셨는데 여기 이게 뭐 집에 염소나 뭐나 사람도 같이 들어가 또 염소나 이런 것들 잃어버릴까봐 염소를 집 안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일인데 이 아이가 살던 집이 저런 집이었어요. 뭐라죠? 그 저게 물통입니다. 저런 물통에다 물을 받아먹고 산다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위생으로서 다른 것이 없어요. 그냥 그런 상태에 뭐 옷 같은 거 뭐 그냥 빨래 가지고 저렇게 그냥 널어놓고 지붕에 그렇게 삽니다. 예. 이것이 일반 사람들, 이것이 주바에 가서 우리가 사진을 찍는 것인데 뒤에서 모르게 살짝 찍었죠. 그런데 그 쓰레기 버려진 것이면 한번 보세요. 그냥 쓰레기지 아니고 쓰레기다. 그러니까는 무슨 위생관념이나 그런 건 없고 저렇게 이렇게 여기는 큰 도시죠. 한 15만 이상 산다는 도시고요. 그렇게 산다. 온통 뭐 쓰레기 종이 뭐랄까요 그 판자촌들 우리나라의 옛날에 달동네 그 모습처럼 그런 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아이 한 아이의 모습이죠. 어떤 때는 하루 걸어가가지고 물 전화 하나 떼어가지고 요즘은 이제 유엔이나 다른 나라에서 그 잡두셀 같은 거 많이 만들어서 새는 물은 해결됐다고 합니다만은 지금도 저렇게 사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이번에는 조피터 우리 원장 신문이세요. 내가 이 아이가 들고 있는 게 제품과 감기약입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시스산티라고 인도에서 오신 수녀님 집에서 이태석 신부님이 바로 이 자리에 농부장인데 이 자리가 원래 병원 자리죠. 바로 옆에 병원 있죠. 그런데 내가 감기가 콜록콜록 하니까 가서 감기약을 얻어 나오는데 그 아이가 감기를 얼마나 콜록콜록 하는지 도저히 내가 그걸 들고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는 수녀님한테 이야기만 하나 더 받을 수 있지만 이게 어디서 받겠냐 하면서 이제 돌아해가지고 저걸 주고 했는데 그 아이가 이제 자기 엄마였어요. 저 앞에 있는 사람. 근데 엄마 그 자전거 바퀴 보세요. 자전거 바퀴가 모모가 다 닳고 안에 튜브가 있잖아요. 튜브가 뭐 다 안 되니까 그거를 우리나라 말하면 또 포장지 끈 같은 걸로 저렇게 묶어가지고 저것이 이제 자전거 바퀴 그러니까 그 장애자인데 손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아주 먼 길에 그 약 하나 자기 딸 약 하나 얻기 위해서 그 병원까지 오고 이제 우리 원장님을 만나니까 그리고 이제 장애자이잖아요. 이런 뭐 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뒤에서 모르게 살짝 가서 사진을 전화기 사진기로 찍었는데요. 그런 어디나 가면은 사람들이 만나는 인사는 우리를 가와자라고 해요. 가와자는 백인이라는 뜻이래요. 아라비아 말로. 그래서 우리를 보기만 하면 즉시 배고프니까 먹을 거 달라고 나오고 이겁니다. 인사가. 어떤 사람은 우리가 차 타고 가면 어린애들도 우리가 차 타고 가면 가와자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가와자가 뭐냐고 다른 물어보니까 백인이라는 뜻인데 그래요. 그러면 흑인은 뭐냐 그랬더니 무한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얘들이 지나갈 때 가와자 얘들은 얘들이잖아요. 가와자 소리 지르면 나도 유리창에다 내고 무한장 그래서 거기 있던 어른들이 막 웃어요. 자기가 애들이 그냥 뭐 반가워서 자기를 처음 보는 신기로운 사람이니까 제가 놀랐어요. 우리 얼굴을 보고 공소에 가면은 가끔 꼬마들이 엄마하고 같이 오잖아요. 조그마한 젖먹이 아이들이. 근데 이제 엄마하고 뭐 이야기하다가 내가 예쁘다고 올 거면은 그 아이들이 이렇게 엄마 이렇게 품에 앉아있다고 이렇게 보더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 얼굴 하얀 사람을 처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충격인가 봐요. 아마 우리가 옛날에 제가 기억나요. 우리 마신부님이라고 최초 한국 이태리 선교사 신부님 계시는데 그 신부님 아버지 오시는데 어떤 아이가 아버지하고 같이 우리 집 졸업생이 와서 인사한다는데 꼬마가 자꾸 보려고 하니까 아빠가 들어가지고 신부님 얼굴 보라고 영생에 누워있는데 이렇게 비쳤는데 갑자기 아이가 그러니까 서양 사람 얼굴 보고 놀랬듯이 이 아이들도 마을에서 한 번도 백인을 못 봤는데 자기들은 항상 검은 얼굴만 생각하는데 갑자기 하얀 얼굴이 나타나니까 놀래가지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이렇게 가난한 그런 저 아마 휠체어 자전거 같은 것을 몇 년 전에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옆에는 그 나환자 라이쪽에 갈 때 우리 원장실 분이신데 저렇게 나환자들이 만나면은 신부님이 뭐 1파운드 주거나 5파운드 주거나 빵이라도 사 먹으라고 그 사람들은 그냥 그게 습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이 선교사는 마땅히 뭘 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다가오는데요. 여기는 이제 그 마을에 어떤 아이 사진 하나 찍는 한번 볼까요? 자, 이는 우리 빨래나 아주머니의 여기는 딸이고 저기는 여동생이죠. 이거는 아이가 아이를 보는 거죠. 근데 그 밑에 알죠? 앗도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장난감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나무 밑에서 자기 뭐랄까요? 자기 조카를 돌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장난감이 없으니까 흙을 모아가지고 그걸 무슨 유리 조각이나 뭐 철판 같은 걸로 쪼갰다가 붙였다가 다시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 이쪽에 나무가 있는데 나무 밑에 가서 쉬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얘들이 기생충이 얼마나 많은지 이태리에서 우리 이 신부님을 굉장히 존경해가지고 오시는 오마르라는 그 설레슈 신부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 어린이들 장에 기생충 내가 무슨 병이 제일 많이 하는가? 얘들은 전부 어린이들 장에 기생충이 아주 가득하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루 종일 흙을 만지고 뭐 이렇게 입에 흙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병이 제일 많다고 해요. 볼까요? 이 아이 많은 수단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것이지만 아이가 5살 나이 졸업생 되면은 동네 사람이나 부모는 뭐냐면 아이 손에다가 막대기 하나 쥐어주고 염소머리부터 시작합니다. 염소머리. 그러니까 목축업이 그 나라의 옛날 전통적인 하나의 어떤 거죠. 여러 가지 식량을 얻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는 염소머리 오면 학교는 못 가잖아요. 염소머리고 숲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런 아이들이 자라게 되면 10살 되면 뭐 12살 되면 총을 메고 목동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슬ide 있을까요? 저런 아이들 우리가 공소에 가다가 이제 그 나무 밑에서 자기들끼리 쉬고 있어요. 우리가 가면 막 불러가지고 사진이나 뭐 그렇게 먹을 거 있으면 달라고 막 손 내밀고 그러는데 앉혀놓고 어떤 때 우리 원장님은 텐트 같은 게 있으면 하나씩 주기도 하고 뭐 그냥 가서 사진이나 찍어주고 이제 그런 모두 다 염소머리가 나요. 이 아이들은 학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는 전혀 다닐 수가 없고 자기들끼리 뭐 보십시오. 총 만들어가지고 나무로 이제 벌써 목동이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진짜 총 갖기 전에 가짜 총을 들고 다니고 있고 그렇게 이제 사는 거죠. 여기가 바로 캐틀 캠프라고 그러니까는 소를 낮에는 숲속에 들어가서 수천 마리 각 방향별로 해가지고 소를 가서 이제 풀을 모이고 저녁이 되면은 그곳으로 부족별로 그 소를 모아서 저렇게 이제 밤을 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캐틀 캠프에 가서 또 볼까요? 가보면은 여기 사는 아이들은 뭐 처음에는 왜 저렇게 얼굴에다 불을 다 바르고 나중에 보니까 소똥을 말려가지고 소똥을 밤에 불을 피워요. 불을 피우면 모기도 안 오고 자기들이 아침에 재가 되면 그걸 얼굴에다 막 바르는데 그것이 자기들 피부에 좋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소똥 태운 것을 바르면 모기도 안 물리고 그런다고 하면서 그렇게 돼요. 그리고 얼굴이 무슨 분칠하는 아이들처럼 아침에 같은 데 가면은 아주 좀 무서워요. 그리고 이제 새까만 아이들이 갑자기 하얀 막 얼굴 형태로 나타나니까 근데 저렇게 수천 마리 그래서 소를 함께 그래서 주로 이제 톤즈 같은 마을에는 저기서 한 8km, 12km 떨어진 자리에 저런 캐들 캠프라고 하는데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총을 메고 목동을 하게 된 거예요. 왜 옛날에는 창을 들고, 물론 우리도 배우잖아요. 목자들은 도둑으로부터, 맹수로부터 뭐 소를 물가로 이끌고 또 뭐 풀을 먹이는 데로 이끌고, 그 다음에 어떤 적으로부터, 맹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창칼을 썼는데 총이 들어오면서 총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는 이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사람들의 주요 재산이기도 하고, 소가 동산이 아닙니다. 부동산입니다. 화폐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들 결혼 풍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우리 자매님들한테 미안한데 말씀이 여자를 사오는데 가장 주는 단위별 돈입니다. 그래서 5마리, 10마리, 15마리, 20마리, 많은 수준 100마리도 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소를 주고 말하자면 자기하고 결혼할 사람 아버지에게, 자기 장인 되겠죠. 근데 그런 사람을 소를 주고 가져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소 때문에 부족끼리, 딩카 같은 우리 폰주는 딩카 부족이 제일 많은데요. 딩카 부족끼리도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은 소 때문에. 내가 물어봤어요. 왜 소 때문에 이렇게 싸우냐. 나무 소는 나무 소고 너희 소는 너희 소고. 예를 들면 그렇게 설명해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30마리 소를 주고 자기 딸을 데려오기로 돼 있는데 결혼 날짜가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내가 20마리밖에 못 구했어요. 그러면 10마리를 어떻게 해요? 지방 소가 나가지고 기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기 친구들끼리, 동네 친구들끼리 얘기해가지고 소를 10마리 훔치자. 그 다음 마을에 가서 총을 가지고 가서 소를 훔쳐서 결혼해야 되니까요. 그죠? 그러면 그 마을 사람 바보예요? 그 마을 사람 또 자기 소 뺏겼으니까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근데 소를 가져올 때 벌써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총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악순환이. 그래서 소는 그야말로 저는 처음에 가면서 소가 길거리 가면서 200마리, 300마리가 길을 넘어가니까 야, 내가 여기 가난한 나라로 오는데 소고기는 무지하게 먹겠구나. 소를 보니까. 갔는데 소는 왼소. 전부 병들어서 죽는 소하고 늙은 소밖에 안 잡았어요. 소고기가 얼마나 질긴지 찌리바짝보다 더 질겨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소를 중시하고 우상숭배가 아니지만 소가 절대 절대 젊은 소를 잡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것이 결혼하고 관련되어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그게 이제 젊은 저희들 나름대로 전통상으로 결혼하는 그 남자들은 가난한 사람들, 우리 직원들 아주 가난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3만원, 4만원 받는 사람들인데요. 작년에는 달러가 올라갔으니까 5만원, 6만원 됐는데 지금 떨어져가지고 3만원, 4만원 됐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도 부인이 둘, 셋입니다. 우리 오치맨이 어느 날은 우리 아이가 하나 난다고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고 가불을 걸었어요. 가불이 왜 그리 많은지 모르지만 가불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2주 후에 또 아이를 낳는다고 또 왔어요. 내가 너 지난번에 나한테 거짓말 하니까 지난번에 아이 낳는다고 했잖아. 이번엔 둘째뿐이한테 낳는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제 아프리카 생각은 자식을 많이 갖게 되면 추장이 될 수가 있어요. 자기 가족수 핏줄을 많이 공유하면 자기가 그 권력을 쥘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딸을 시집 보낼 때 소를 계속 받을 수가 있으니까 딸 시집 보내면서 자기 재산을 축적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결혼을 통해서 또 많은 자식들을 낳으면서 그 재산도 축적하고 자기 사회적인 힘을 갖는 방법입니다. 그 나라 사람들의 이슬람들의 습관, 또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그것이,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애들 자녀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어느 아이가 와가지고 자기 엄마가 7번째 장애를 받았는데 너무 힘들고 하고 엄마가 아파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나는 그 아이 동네인지도 몰랐어요. 조피터 신부님과 같이 유언장에 갔는데 그 아이가 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임스인데 야 제임스 나 여기 왔다 하고 만나는데 자기 집안에 소가 30-40마리예요. 마당에. 너 나한테 지난번에 아주 가난하고 엄마가 뭐 어쩌다 너 소가 30-40마리 되는데 부자구만.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저것은 우리 소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소요. 아버지가 결혼을 하고 지금 소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버지 결혼하는 거하고 우리 공부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순간 우리는 옛날에 시골에서 자식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대학이 상하탑이 아니라 웅골탑이라고 할 정도로
속까지 다 팔아서 대학을 자식을 대학 보내는데 반대로 거기는 자기 소를 자식을 위해서 한 마리도 팔 수가 없어요. 제자는 자기 결혼하기 위해서는 소를 준비하죠. 그래서 소하고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다음 사진은 전쟁의 나라입니다. 전쟁.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족끼리는 소 때문에 전쟁합니다. 같은 동족이 딩카에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패밀리끼리 가족끼리 싸우고 가족의 클란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클란끼리 또 싸웁니다. 클란은 서브트라이브 부부족이죠. 그 다음에 부족.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우리나라에서 삼국시대 때 고구려 신라 백제에다가 그 다음에 뭐 가야 부족국가 시대 때 그 정도 사고로 살고 있구나 사람들이.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해봤어요. 근데 스페인에서 오신 신부님 25년 동안 거기서 선교하신 분이 언젠가 이야기하는데 그런 말씀이었어요. 여기는 땅에서 하지만 땅 사람들이 아니라 섬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비행기 타고 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마을 집 10개, 20개, 15개 굉장히 먼 거리죠. 비행기에서 보니까 조그마한 거리죠. 근데 뭐 우편도 없어요. 전기도 전화도 무슨 신문도 방송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들 세계 땅 위에 살지만 자기들 세계에 갇혀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되게 섬에서 살 때 배타적인 수 있잖아요. 섬 사람들이 자기끼리 단계를 잘하지만 외부 사람들이 거부하거든요. 영국이나 일본 사람들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도 그런 어떤 그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모두 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강하고 의사소통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그래서 소에 대한 싸움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라적으로는 지금 여기 이제 대통령하고 부통령, 이쪽 사람이 지금 대통령 살바키르고 이쪽 사람이 부통령 마차르인데 살바키르이 대통령이 되면서 자기 내각에서 이쪽에 마차르 이게는 딩카족이고 이쪽은 뉴엘족이고 뉴엘의 장관들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저쪽에 이제 이 사람이 방금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주바에서 난 싸움이 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권력을 누가 갖느냐. 국가 권력을 갖게 되면은 그 남수단이 기름이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국가 권력을 잡은 사람이 그 국가 자원을 팔아먹는데 거기서 이익을 많이 볼 수 있으니까 그것을 죽자 사자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일반 백성은 배고프고 살기에 바쁜데 한마디로 말하면 군인 장성들이나 정치인은 말하자면 권력 싸움으로 더 큰 여러 가지 국가의 재산을 노리는 것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야 너희는 지금 나라를 건설하기도 바쁜데 무슨 쌈박질이냐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 수준으로는 그렇게 돼요. 오늘 뉴스에 들어보니까 남수단에 이제 유엔에서 무기가 못 들어가게 그 암스 임방으로 무기 제한 저걸 했고 이제 뭐 유엔에서 4,000명이 파견되기로 했다고 합니다. 치안을 위해서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것은 있겠지만요. 그래서 저 애들이 젊은 소년들이에요. 저 애들이 어디서 오느냐면 목동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쓰지도 읽지도 못한 애들이 총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혼주에 있을 때도 아침에 일어나서 미사 시간에 미사하러 가는데 저 애들이 어떤 때는 그 폰주 같은 데 와서 마을끼리 싸우면은 그 마을의 싸움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도착합니다. 그래서 뭐 프리덤 스퀘어라고 그 큰 운동장 같은 데서 야영을 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점호온다고 치고 이게 보는데 정말 기분이 이상합니다. 우리 다 남자들 다 군대 갔다 오지만은 군대에서 우리가 뭐 하나 둘 하고 이렇게 부보는 건데 이 애들은 부보는 것이 좀 살기가 느껴지고 보여요. 그러니까 마을을 돌면서도 그 마을 너희들 우리한테 무슨 총격을 가하거나 뭐 누구 죽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어떤 위협감을 주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기분이 정말 이상해요. 그 다음에 뭐 지나갈 때 소리 지르고 뭐 하는 거 보면은 그 다음에 옷도 군복이 제대로 된 갖춰준 군복들이 아니고 민간인 복장에다가 막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군인들도 그런 수준이고 지금 4개월 동안 이제 5개월 됐겠네요. 군인 경찰 선생님들 월급을 못 줬대요. 그러니까는 군인들이 훔칩니다. 뭘 가지고 있어요? 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훔쳐가지고. 그리고 전쟁 나는 지역에 가서도 일부에서는 훔치고 일부에서는 자기들이 민간인들을 다 내보내는 위협하다면서 내보내면서 그 안에 들어가서 훔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하고 있고요. 전쟁이 나면은 전투하는 사람 죽잖아요. 그죠? 저런 모습으로 그야말로 사람들이
팔목신처럼 저렇게 죽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니라 유엔에서 찍은 사진인데 제가 어디서 받았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이게 이번에 주바 전투에서 죽은 군인들입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1,700명 이상 죽고 더 죽었는데 이 양쪽 군부에서 시체 수를 조금 죽었다 하기 위해서 시체를 나이강에다 다 버렸다. 그리고 나이강에다 버리는 것은 밤에 버리는데 사람을 그 물속에다 버리면 3일 후에 뜬다고 봅니다. 배에 가스가 차가지고. 근데 유엔에서 주장하기는 배를 다 깔라가지고 던져가지고 물에 뜨지 않도록 그렇게 버렸다. 그래서 3,000명 이상 죽었다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그 중요한 게 저걸 찍는 유엔 기자가 울면서 이제 그 시신을 보면서 이렇게 찍었다고 해요. 그 기사에 보면은 저게 이제 피난민촌입니다. 그 전쟁을 하게 되면은 와우라든지 주바 같은 데는 어떻게 갈 데가 없어요. 사람들. 그러니까 피해야 되니까 일단 도시에서 빠져나오면은 도시 근교에 있는 저런 그야말로 그 뭡니까 사람 무슨 그야말로 아까 그 캐들 캠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이 몰려 나와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볼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살레시오 집에도 이번에 주바에는 15,000명 왔다가 2,000명 남았다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와우 베트남 수능입니다. 베트남 수능인데 와우 우리가 가장 가까운 톤즈 공동체에서 하는 수능인데 저렇게 오는 사람들 주는데 줄 것이 없으니까 이제 주바 와우의 주교자 성당에는 15,000명, 우리 살레시오 성당에는 3,000명이 몰려왔다는데 3,000명을 하루아침에 어떻게 식량을 줘요. 그래서 나중에 WFP에 연락 오고 거기에서 하루에 한 사람은 비스켓 한 봉지 조그마한 큰 것이 아닙니다. 그거 하나 주고 물 그것밖에 하루 3끼에 그거 하나 주고 때우는 겁니다. 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도 수행들 그 똑같은 공동체입니다. 볼까요? 이런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뭐죠? 국제시장 영화 보면은 그 전쟁 중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 꼬마들, 그죠? 그 친구가 그 학교에서 만나잖아요. 근데 20년 동안 이 사람이 잘 아시는데 제임스 신부님이 그런 이야기예요. 아프리카에서 25년, 거기에서만 20년 하셨던 신부님이 내가 이제 어느 날 신부님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바위에 계란치는데 우리가 뭘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조금 한다고 하는데 이 나라에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겠느냐. 당신 생각에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합니다. 교육하고 신앙을 심는 겁니다. 첫 번째 교육은 세상을 바꾸는데, 이 나라를 바꾸는데 가장 큰, 첫째 쓰고 읽을 줄 모릅니다. 적어도 쓰고 읽고 셈하고 할 수 있는 뭐가 돼야지. 그 다음에 교육을 받아야지 얘들이 눈이 열리고 우리 조상들 사는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사고를 했는데, 지금도 마을에 돌아가면 추장이 이장이라는 사람이 현대 국가를 다 갖췄지만 대통령도 있고 도지사도 있고 군수도 있고 뭐 면장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보면 그 추장들 앞에는 다 웃음 나오는 사람들. 마을에서 실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추장이에요, 추장. 그러면 가끔 도지사가 군수가 가서 싸움하지 말라고 부탁하고 가는데 쏴 죽이고 말이죠. 그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현대 5년밖에 안 됐으니까 나라 행정력이. 그런데 거기 이제 그 추장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젊은이들한테 새로운 교육에서 눈을 뜨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안 좋은 방향으로 오늘과 비슷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그러시잖아요. 작년에 내가 가서 지금까지 우리 학교 다니는 학생 중에 2명이 자살해 죽었어요. 그 학생이 왜 자살해 죽었는가 하면은 자기 아버지가 톤주로 학교를 보내서 이제 우리 학교에 다니잖아요.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자기 집에서 내가 소를 받고 너 결혼할 날짜를 받았으니까 학교 준비하고 빨리 와서 결혼해. 그런 거죠. 이 아이는 결혼 안 하고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어떤 때는 자기 아버지하고 나이가 같은 사람하고 결혼을 거죠. 그러니까 소만 받으면 아버지가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는 그렇게 결혼 안 한다. 아버지는 네가 뭔데 또 내 말 안 듣고 이러냐 하니까 그 아이가 자살해 죽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얘들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 없이 왜 아버지가 결정하냐 하는 그런 사고고, 이제 사람이 그렇게 내가 어떤 사람이 5번째, 6번째 부인으로 들어가서 산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그 아이가 배운 아이로서 그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이 이제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 사회에 저항하고 있는 거잖아요. 죽음으로. 그죠? 나는 죽음으로 내가 결혼 안 했으면 안 했지. 이런 식으로 인간 삶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는 죽음을 선택하겠다고 죽는 거예요. 두 사람이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꿀 수 있는 것은 교육밖에 없습니다. 자, 볼까요? 이 아이 보세요.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수단의 희망은 저 아이밖에 없다. 저런 아이. 전쟁 중에 길거리에 앉아갖고도, 그죠? 뭐 배우고 싶은 그 욕구, 그죠? 배우고 있는 그걸 생각을 할 때, 저 아이 속에.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뭐 때문에 이렇게 됩니까? 오바마가 자기 연설문에 17번이나 우리나라를 언급한다는데, 교육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 전임 총장 차베스 신부님이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옛날에 그 국산 빌딩이 제일 높다고 하니까 거기 올라가 보자 해서 올라가셨대요. 갔는데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6월달인가 됐는데 6.25 전시회가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그 꼭대기에 옛날에 이 지역이 어떻게 된가 이쪽에서 보면 이런 지역이었고 이쪽에서 보면 이런 지역이었고 그 사진을 크게 이제 만들어가지고 올려놨던가 봐요. 그런데 자기가 멕시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도 멕시코 아시지만 200년 전 모습이 그대로 있는 그렇게 사는 사람 있잖아요. 원주민하고 이 메스티조 사이에 백인들 사이에. 근데 그거는 교육의 힘이라는 것이 이렇게 세상을 바꾸라고. 자기가 63빌딩에 올라가서 서울시를 바라보면서 50년 전에 6.25 끝나고 50년 전에 그 모습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사람다운 세상, 사람다운 세상으로 만드는 데는 교육밖에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신군이나 공주님이 어떨 때 보면 거기 회원들도 미친 생각이라고 그랬대요. 또 100개 학교 짓는다고 막 그랬을 때 근데 얘들아 적어도 읽고 쓰고 세말 줄 아는 정도는 가르쳐주면 자기가 나머지는 더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그릇이 된다고 하신 것이 그런 운동입니다. 100개 학교. 지금 64개 됐다고 그러시잖아요. 64개 됐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 모습이 수단의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죠? 우리를 생각해요. 우리 전쟁 중에도 우리는 학교를 다녔어요. 그죠? 그런 모습. 그래서 저렇게 이 어떤 집에 갔더니 또 우리나라 기억력 TV처럼 꼬마가 마지막 시간까지 남아가지고 그거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저의 마을 학교 모습입니다. 우리 스테반님도 가보시고 했지만.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 내가 여기 와서 뭐 하고 있는가 살다 보니까 무슨 놈은 성교고 뭐고 다 내 건강 걱정부터 아파 죽겠는데 무슨 놈은 성교고 말라리아 한 4번째 걸렸을 때는 다 집 사가지고 가는 거긴 하지 다른 이 사람들에게 치유나 안 되는지 모르겠다 하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느 날 뭐 복음 묵상을 하면서 저게 이제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이야기잖아요. 거기서 복음에서 그랬잖아요. 5,000명이나 5,000명이나 되는데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정말 우리 선교사들이라고 뭐 수녀들이나 신부들이나 그 다음에 뭐 자원봉사자들 우리 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돼요. 그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매일 찾아오는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어떤 때는 야, 나 먹고 살기나 지금 죽었어. 지금 내가 내 속으로 내가 한국에서는 얼마나 잘 먹고 살겠나 여기서 내가 지금 내가 미친놈이었지 내가 왜 왔나 지금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한번 묵상하면서 맞아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모르는데 그것이 하나님 손에 쥐어지고 하나님이 그 마음 키우고 나중에 이 사회가 어떻게 변하지 어떻게 변화시킬지 내가 모르겠다. 그 마음으로 내가 뭘 해가지고 이야기 뭘 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뭐 5년 후에는 그런 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 미친 생각이고 그저 매일 일어나서 내가 주어진 일을 할 수 있는 그것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매일 하나님한테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내놓으시고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사는 자세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말 남수단의 평화를 위해서 아프리카 사람들조차도 걱정해요. 그러니까 제일 지금 큰 문제잖아요. 그죠? ANC라고 그 아프리카 내셔널 컨퍼런스가 있어요.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만약 너희들이 계속 싸우면은 왜냐하면 남수단 사람이 계속 옆 나라로 도망다니고 도망오고 자기들도 부담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말하자면 너희들 치안을 우리가 유지하겠다. 그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내부에서는 우리가 쳐들어오면 너희들이 군대를 파견하면 우리는 전쟁을 선포했다고 생각하고 너희들 다 쏴 죽인다. 서로 이제 그러다가 지금 오늘 유엔에서 그런 결정도 오고 서로 이제 그런 평화의 길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는 전쟁 끝나고 나서 우리 올해는 일하는 애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우자 그런 식이었잖아요. 근데 저기는 생산하는 건 아무것도 없으면서 나라를 건설하고 생산해야 되는데 싸움박질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서 너무 암담한데 정말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고 사람들이 사람다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떠들어놓은 거 보시는데 몇 시, 제가 몇 시까지 떠들어야 되죠? 단장님님 더 떠들었더니 안 떠들고 질문 받거든요. 떠들고 5시 15분까지 끝내야 되다 보니까 5시까지는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제가 너무 많이 이야기했는데 혹시나 제 이야기 중에 또 평소에 궁금하신 거라든지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알 수 있는 거. 어떤 때는 수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1년 4개월 사는데서 뭘 알겠나 하고 장님 코끼리만 즐기시고 엉뚱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인가 그 정도로 이제 가끔 생각이 듭니다만 뭐 제가 그냥 느낀 점 조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도 요새 이렇게 더운데 훨씬 더운가요? 네? 우리나라도 요새 더워서. 예. 우리나라에 와서 저도 느낀 것이 우리나라하고 좀 더위가 좀 달라요. 거기는 38도, 42도까지 올라가는데 습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늘 밑으로 들어가거나 여기도 뭐 42도 되는데 바람 한 점 없는 날은 죽습니다. 여기 가도 42도, 그늘 밑에도 42도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바람이 있는 날이라든지 그늘이 아주 좋은 데 들어가면은 거기는 그 더위는 견딜만해요. 우리는 또 뭐 35도, 4도 돼도 이 습도가 높으니까 조금 다른 더위입니다. 저는 여기 와가지고 에어컨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니까는 1년에 한 번도 에어컨 안 맡았는데 처음에 오자마자 에어컨 그 공기를 마셨는지 목이 좀 이제 아프기 시작하고 콧물 나는 게 있거든요. 지금 좀 나고 몸이 적응했나 봐요. 그 다음에 어깨가 아픈데 나중에 이 사장님한테 물어봐주겠어요. 왜 아프니? 어떤 사람은 에어컨 쐬면 어깨가 아프다는데 제가 몇 년 전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것이 다시 조금 뭐 아픈 거죠. 거기서는 전혀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하나도 못 느꼈습니다. 더위가 조금 다릅니다. 거기 우기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더위하고 좀 비슷합니다. 예. 거기요 나환자들이 네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다 퇴치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는 아직도 그 네. 아이들까지 네네. 예, 그 균을 복용하면 예. 미가마가 애들도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나환자들은 일반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네.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뭐 법전 전염병으로 소록도 가야 된다는 그런 것처럼 지금 나이촌 마을 아까 보셨죠? 거기 톤지에서 차로 한 30분 정도 30분, 한 20분 정도 차만 타고 가면 딴 마을이에요. 근데 거기에 나환자들이 모여서 따로 살죠. 그러니까는 자기들도 나환자들이 그 마을로 오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고 그 법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살고 거기에 자녀들도 거기 살아요. 사는데 비가 많아 오죠. 그 아이들 중에 일부는 우리 학교에 나오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한 번 애들이 톤즈 같은 데 오면은 또 자기 집으로 안 돌아가요. 시골에서. 목동에 있던 애들이 맨날 다니는데 도시, 자기들 우리는 볼 때는 도시가 아니죠. 그런데 그 사람들 모여서 하는 것이 자기들 보기에 더 매력적인 것이 뭐가 있죠. 그러니까 톤즈에 우리가 지난번에 조사를 했는데 40명 정도의 길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뭐죠? 우리말로 뭐 앵벌이 한다고 할까요? 돈 받고 뭐 40명. 그 아이들은 아침에 참 불쌍해요. 이사하다 보면은 밤에 추우니까 나무 조각들 모아서 떼고 이렇게 불 쬐고 있고 담배 피우고 좀 조그만 아이들이 12살 그 다음에
우리 70년대에 좀 꼰대라는 거예요. 꼰대. 이야기를 그다음에 수치해가지고 돌아가는 이제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뭘 빵 주고 뭐 해보자 그랬는데 우리 학교 하는 여력으로도 지금 그 말만 우리들이 사대시하는 것도 그 무언가 느끼고 있지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식구가 프라이머리 스쿨이나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방송국, 그 다음에 마을학교, 그 다음에 본당 이렇게 되니까 결의를 그거 하나 만들면 이제 또 다른 사업이 되니까 너무 그래서 광구에서 했는데 우리가 아니라 와우 공동체 우리가 차 타고 2시간 정도 2시간 반 정도 가는 와우 공동체가 길거리 거기가 더 많아요. 온통 시내에 그런 길거리 청소년이 나오니까 그 광구에서 그 남수당 광구에서 그쪽에 와우 공동체가 길거리 청소년 일을 하도록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력이 있으면 해야겠죠 사실.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폰즈에 브라스 밴드가 아직도 있습니다. 예, 있어요. 지금도 5분만 되면은 그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용기를 돋궈주고 힘을 내주게 하는 것은 오후에 브라스 밴드 애들이 주로 학생들이니까요. 오후 한 4시부터 6시 반까지 연습을 해요. 저도 어느 날 이제 브라스 밴드 조금 있는데 갑자기 나의 살던 도야 아리랑 가려 저희들이 어떻게 그때가 이제 맞아 우리 이태석 씨는 그거 가르쳤지 그 곡을 계속 연주해요. 그러니까 뭐 자기들 행사 때도 연주하고 그 주로 뭐 거기로 말하면 어떤 그 관리들 무슨 부임한다든지 간다든지 자관 모든 행사 때 평균 일주일에 한 번씩 불려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 애들이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거기는 아주 저도 군악대에 있었습니다. 군대 기생이라 하잖아요. 거기에서 기생이 말대로 나름대로 그만큼 우리가 볼 때는 꾀대지한 옷처럼 그렇게 입는데 옷들도 그런데 그 다니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그 커미션을 줬는데 다른 데 부임했을 때 그런 밴드가 없었는데 본지 올 때 밴드가 있으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20일 될까요? 나무 그늘 밑에서 열심히 연습해요. 또 자기들 후배들 받아들여가지고 시험도 보고 가르치기도 하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네, 자체적으로. 자기들은 항상 생각하는 것은 그 누군가가 선생님이 왔으면 좋겠다. 밴드 할 사람 선생님이 왔으면 좋겠다. 지금은 파더 레오라고 음악을 좀 하니까 그 파더 레오가 담당인데 뭐 가르치고 뭐 일일이 가서 가르치고 이런 건 아니고 이 곡을 해봐라 하고 그냥 종이 뭐죠 스코어 보주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연습하고 거기에 마구시라는 산티노 마구시라는 좋은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해요. 그래서 내가 돌에 우리나라 군인들이 왔다는데 악보라도 좀 얻어줄까? 군대 군악대 악보라도 지금 그런 계획을 좀 세우고 있다면 그 자기들도 악보는 있대요. 근데 이제 새로운 악보 얻기를 맨날 한 20곡 되는 거 가지고 내내 반복해요. 그러면 우리나라 노래, 뭐 아리랑도 있고 사랑해도 있고 들은 노래들을 계속 반복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소리 나는 자체 그 밴드가 있는 것으로 그냥 뭐 즐거워하는 거죠. 뭐 수준을 따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 본당 행사나 거기 관공서 행사에 항상 불려 다닙니다. 그래서 아주 지금도 그거 합니다. 예. 그 졸업생, 네네. 졸업생들 여건이 뭐 이렇게 졸업생들이 어디 뭐 취업한다거나 이런 여건은 안 예, 되겠습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그것 그 때문에 졸업생들은 어떻게? 예,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네. 대학을 가야 되는데 네. 또는 이제 대학 수준 학교를 가야 되는데 톤즈가 그 세컨더리 스쿨 고등학교를 가지고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드시 회원들도 사실 그 스페인에서 오신 25년간 아프리카에서 활동하셨던 그 신부님이 톤즈에 그 저기를 만들어 오셨어요. 컬리지를 하나, 대학을 하나 만들어 오셨는데 2년 반 동안 그분 책이 뭐 12권, 13권 쓰는 그런 분인데 그거를 계속 생각하고 우리 수단 광구에 나이로비죠. 광구에 올리고 그런데 이제 여력 살레시오 여건상 지금 그 건물도 지을 수도 없고 그다음에 가장 그것보다도 더 힘든 것은 교수단을 만들어야 된다. 교수단을 어디서 데려오는지 지금도 톤주에서 우리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스쿨은 학교 선생님 수준은 최고예요. 전부 다 우간다. 그 다음에 케냐에서 200불, 300불 매달 주고 데려오는 선생님들이거든요. 다른 학교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찰, 군인 이런 사람들이 4개월, 5개월간
월급을 못 받아서. 예를 들면 제가 어느 날 오전에 나가는데 학생들이 돌아다니고 너 오늘 학교 가는 날인데 왜 안 가니? 그러니까 방학했냐? 아니 왜 학교 수업 없대. 왜 안 해? 없어? 선생님들 월급 안 주니까 안 가르쳐. 그러니까는 공립학교 있잖아요. 우리 사대시 말고 다른 공립학교 학생들은 학교 수업이 선생님들 안 해요. 그래서 자기들도 3, 4개월 월급을 안 받았는데 뭐 이제 자기들 생각은 무슨 내가 충성뿐이냐 가서 수업하냐 그거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학교는 배달 달러를 주고 외국 선생님을 데려다가 지금 고등학교를 가르치고 있는 거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 학교가 독립된 지 5년 돼가지고 교육대학이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대학이면 학생들을 받아서 졸업을 시키고 선생님 자격을 주고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졸업하면 초등학교 자격증을 줘요. 그러니까 세컨다리를 졸업하고 바로 우리도 네가 얘가 공부를 잘했다 그러면 선생님 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선생님 월급은 2,500파운드인데 지금 5만 원입니다. 5만 원 한 달. 외국 선생님들은 200달러니까 2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되죠. 그래서 그런 차이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대학을 나이로비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톤즈는 대학을 세우기에는 아직 무리다. 그리고 교수단 문제. 그래서 개별적으로 와우나 주바로 갈 수밖에 없고 더 할 수 있는 근데 그만큼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었죠. 와우나 주바로 1년에 뭐 몇 명 간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다 톤즈에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하고 싶은 열망은 더 많은데 그 조건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일단 연령은 남한보다 몇 킬로 정도? 우리가 수단 전체가 66만 킬로인데요. 우리 남부간 다 해서 22만 얼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한반도 한 3배 정도, 2배 반이나 3배. 남한으로 오면 한 5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산이 없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가지고 가려는 것이 밭에 심는 벼를 좀 가지고 와서 밭벼를 좀 시작해볼까 하는데 우기 때는 뭐 풀들이 이렇게 키를 넘을 정도로 잘 자랍니다. 그래서 농사를 했으면은 잘 될 수도 있는 그런데 원래 자기들이 목축업 그냥 막대기 하나 들고 소몰이 하는 그것이 가장 이익이 남는 하나의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그냥 굳어지고 나가서 생각합니다. 그러면 출발한 것 같죠? 여기에 자녀님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2시 16분에 끝내겠습니다. 한 2시 아니면 5시 있어. 네, 그러면 계속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